좀 도와주렴. 그리고 걔가 너무 궁지에 몰릴 때는 네가 조금 걔 편까지는 아니어도 네가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봐, 반을. 네. 그러면 아이들이 또 우쭐해져갖고 그 말을 잘 들어요. 근데 대개는 몰아붙이잖아요. 그건 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제 여러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많이 또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중재를 해주는 중재사 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. 또 심리치료, 앞서서 우리 하늘군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선생님, 우리나라는 좀 이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 안 될까요? 요즘은 좀 그렇게 시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참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. 사실은 예산도 많이 지급하시고요. 네.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대인관계에서 자꾸 거친 방법을 쓰고 폭력을 쓰고 다른 친구를 조롱하고 그런다면 나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부부가 좀 그러진 않는지, 네. 내지는 아이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인 우리가 아이한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혹시 쓰지는 않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폭력은요, 엄청나게 빨리 모델링합니다. 금방 배워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 아이들을 다루실 때요. 이번에 대책도 발표되셨지만 네. 어쨌든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는 의사로서 얘네들 너무 범죄자 취급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 그렇죠. 아이들인데 네. 잘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 아이들이요. 커나가면서 제일 배워야 되는 게 타인의 감정이라든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의 감정 공감, 이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 거칠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면 이 아이한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진 않은지, 네.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가 좀 못 배워서 그래요. 네, 잘 가르치셔야 그렇죠. 하고요. 선진국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다툼 중재 제도 이런 네. 것들을 쓴다는 거는 선생님이 부모나 이 아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차분하게 잘 중재하는 것들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네. 자꾸 보여주면 아이들은 배웁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어쨌든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. 가정에서 자꾸 더 아이들을 잘 타이르고 좋게 이야기하고 부모 역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 앞에서 말로 잘 해결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산 교육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피해자 그리고 또 가해자, 참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요. 오늘은 피해 학생의 사례들 그리고 가해 학생의 부모님의 사연까지 함께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근데 선생님, 사실은 몇몇 안 되는 피해 학생, 가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더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방관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그 교육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은요, 방관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 아이들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보셔야 해요.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귀차니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자기가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. 그런 마음들 때문에 되게 방관을 하는데요. 이 아이들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. 이 아이들도 도덕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모습에 집에 돌아와서는 죄책감도 느끼고 상당히 무력해요. 내가 네.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관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 아이들 보고 막 용감하게 나서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관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룹 프레셔를 주는 거, 집단 압력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막 아이를 괴롭힐 때 그만 좀 해. 네.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아이들이 좀 목소리를 한 목소리 내주면 그게 그룹 프레셔가 돼서 그 가해자 아이한테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교육과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뤄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요.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되는 내 아이한테도 어떤 것이 정말 옳고 그른 건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해안과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오늘은 저희가 피해자, 또 가해자, 방관자 아이들까지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고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. 우리 아이 학교 생활 처방전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은영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저희 화요일 부모에서는요, 아이들의 나쁜 습관이나 문제 행동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개선해 드리려고 합니다. 늘 항상 내 눈에 거슬렸던 내 아이의 나쁜 습관들 아니면 문제 행동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셨다면 저희 부모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? 저희가 방법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메일 주소나 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요.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언어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 동화 아이스토리북 드리고요. 그레이트북스에서 학습도서 전집, 또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내일 금요일은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 하는데요. 스타 강사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 생각의 체력을 키워라 그 3부가 함께 합니다. 생각의 체력을 키우는 5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도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